한 해 코로나라는 비상시국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복잡한 상황들을 처리하시면서 한 해를 보내셔서 무지 고단하실 텐데 또 방학 되자마자 이렇게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름 열심히 좀 하려고 했는데 잘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황유한 박사님, 문공주 박사님, 그리고 여러 스텝 선생님들이 열심히 저기 서포트해서 연수 진행 잘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일들, 불편한 일들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우리 스텝 선생님들께 연락 주십시오. 인사말을 길게 하기보다는 제가 슬라이드를 몇 장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사범대학에 있으면서 과학 연구도 같이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 부분이 융합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스팀 교육이라는 융합 과학 교육을 하시려고 이제 연수 신청을 하셨는데 융합 연구라는 것들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나 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융합 교육이 뭐라고는 제가 정의를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떤 이미지는 좀 가지지 않을까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이 요새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해서 대농장에서 바나나 농장 같이 단일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종들이 왜 병충해가 들면은 대량 기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조기에 경보 시스템을 얻으려 그러면 식물이 아프다라고 할 때 아프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식물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소통하는 방식이 뭐냐를 보니까 어떤 화학 물질을 내뿜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화학 물질을 잘 관찰을 할 수 있으면은 식물이 어떻게 아픈가를 알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식물이라는 것이 있고 식물이 어떤 물질을 내뿜으면서 소통을 하는가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것을 측정하려 그러면은 어떤 측정 기계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식물 잎사귀에 뭔가 분자를 측정하는 나노 센서를 만든다는 거는 화학에서 말하는 합성, 나노물질의 합성이 들어가거든요. 즉 식물이 어떠한 신호를 내는가를 알고 싶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분야들이 필요한지가 보이시죠. 그래서 저처럼 화학 기반이면서 광학을 다룰 줄 아는 사람과 식물을 잘 아는 사람과 또 식물과 이런 센서 기술을 아는 사람이 협업을 하고 이런 사례도 있고요. 이런 사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내시경 영상을 보잖아요. 암 진단 같은 거 할 때 위암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암 진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직의 형태가 약간 이상하네 하는 거 가지고 보지 실제 암에 해당하는 단백질들이 표현되어 있는지를 바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조직을 떼내 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바로바로 그런 부분을 분자적인 정보까지 알았으면 싶을 이제 수요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불필요하게 조직 검사하는 수요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불안한 시간도 줄이고 여러 가지고요. 그런 일들을 한다 하면 내시경이라는 기계라는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특정한 나노물질로서 표면에 있는 단백질들을 종류를 알아보고 하고 그다음에 형광을 쳐서 이렇게 이미지로 봐가지고
어떤 물체들이 이상한 게 있구나 없구나라는 것도 알아야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수요와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한 사람이 다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하지 않고 물질을 잘 합성하는 사람, 기계를 잘 만드는 사람, 그다음에 어떤 그 생리학적인 어떤 그 반응을 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협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예는요. 작년에 우리가 제안서를 썼다가 떨어졌던 과제인데 사람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찾는 것들로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낸 아이디어는 공간에 공기청정기처럼 조그만 기계 하나 달아놓으면 그 공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삑삑삑 경고를 울려주는 그런 기술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카페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사람이 밀집하는 뭐 콜센터라든지 이런 데다가 하나씩 달아놓고 경고가 울리면 그때 즉시 조치를 취하면 그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확산이 되기 전에 조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공기 중 에어로졸 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이렇게 붙잡는 기술, 그 다음에 바이러스와 항체에 결합을 시키는 기술, 모니터링하는 기술, 그 다음에 이제 PCR 같이 유전자 증폭하는 기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융합을 해서 기술 전체 하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여러 요소 기술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풀고자 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융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뭐 이제 요거는 뭐 더 기술적인 거는 제가 말씀은 더 안 드려도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미세 유체 센서들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레피드 키트라 해가지고 그 저기 임신 진단 키트처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은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 하는 이런 것들, 그런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나노 입자를 만드는 기술, 이런 기술 기계적인 어떤 것을 만드는 기술, DNA나 RNA를 증폭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융합돼 가지고 특정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연구들을 합니다. 개발을 실제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협업을 한다 하는 거는 저처럼 저와 비슷한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협업을 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저는 물리화학인데 유기합성하는 사람과 협업을 하고 기계공학을 하는 사람과 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하고 협업을 하거나 이렇게 상이한 어떤 전문 분야의 사람들하고 협업을 해서 실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 또 계획하고 항상 어떤 새로운 기술적 수요가 있느냐 이런 거를 찾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하는 얘기에 디테일한 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제가 이런 융합적인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시작점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문제. 이거를 우리 과학 교육에서는 authentic problem이라 그래요. 실질적 맥락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실제 문제가 항상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문제를 그러면 해결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기술들을 어떻게 연결을 할까? 하는 어떤 전략을 짜는데 여기에 이제 창의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즉 기존에 해봤던 일이면 당연히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겠죠. 이미 풀려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요소 기술들이 융합을 하면 되겠다 하는 것들을 실제 구현을 할 때는 그 전문가들 간의 협업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은요. 저처럼 물리화학을 하는 사람이 합성 잘하는 사람하고 협업이 되려 그러면 적어도 제가 합성을 잘하지는 않아도 합성하는 사람이 쓰는 용어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합성하는 사람은 저처럼 광학적인 것을 다루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게 필요한데 이렇게 나노 입자를 합성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 기계공학의 물리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도 마찬가지고 또 의사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은 전혀 다른 용어를 쓰거든요. 뭐 이뮤노세이를 한다든지 PCR 뭐 증폭을 한다든지 뭐 RNA, mRNA, DNA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복잡한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이해를 못하면은 나노 입자에다가 DNA를 붙여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간의 협업, 소통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융합이고 융합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중고등학교에서도 어떤 융합의 어떤 그런 가치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융합 교육을 굉장히 오랫동안 강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아쉬운 점은 여기 실질적인 문제가 없고 이 무슨 과목을 섞어 가지고 일단 뭐 어떻게 해볼까 하는 일단 섞어야 융합이다 하는 어떤 그런 접근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섞는 것이 융합이 아니고요. 풀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한 분야의 기술만 가지고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융합을 하고 그러자니 이런 부분에서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이제 그런 어떤 그 프레임 속에서 이런 것들이 교육적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한 이유는 제가 융합 교육이 뭔지를 디파인하기보다는 융합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더라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그다음 융합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융합을 먼저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아는 부분들을 잘 연계해서 협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몇 가지가 이제 제가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융합 연구의 어떤 모습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수 진행과 관련된 또 실무적인 이야기들은 우리 황유한 박사님이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과학자의 연구 활동이 왜 처음에 이제 스팀을 할 때 얘기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제 스팀 교육이라는 게 융합 인재 교육이라는 말로 우리나라에 단서가 붙어 있지만 사실 뭐 공식적으로 이제 국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말할 때는 뭐 인터디스플리너리 혹은 뭐 학제가 멀티디스플리너리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추세를 가지고 있는 융합 교육에 좀 더 가까운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팀 교육 자체도 이제 과학 중심, 뭐 수학 중심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모든 학문들이 같이 이제 융합하면서 학생들의 이제 바른 진로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왜 그런 과학자, 처음에 과학자들 과학 교육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과학자 연구 활동에서 이제 다양한 융합적인 활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가 스팀쌤 사이트를 좀 둘러보시다 보면 이제 OOL이라고 하는 온라인 오픈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보시면 딱 시기라가 맞아서 노벨상 특별 강연을 한 영상들이 있어요. 노벨상을 왜 얘기할까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도 노벨상이 대단한 상이기 때문에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노벨상의 어떤 대단함보다 노벨상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이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그 랩에서 혹은 공동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교수님께서 안내해 주셨던 대로 창의적으로 융복합적인 연구를 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인재 양성을 위한 모델링으로 노벨 프라이즈를 많이 얘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저희 교육에서는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두 가지 연수가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2021 겨울 스팀 교원 직무 연수와 그다음에 예비 교사를 위한 스팀 연수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주미 클래스가 나눠질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 교육 연수 시간 먼저 쭉 안내 드리면요. 그 하늘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이 부분이 그 그룹이 나눠지는 부분입니다. 원래 이 안에서 소회의실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소회의실이 유튜브 라이브 송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렇게 파란색이 돼 있는 부분에서는 먼저 오늘 10시 반에는 예비교사 그룹이 다른 줌으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26일 9시에는 첫 타임인데요. 중등 교원분들이 또 다른 줌, 지금 이 줌은 이제 초등 교원분들이 쓰실 거고요. 중등 교원분들이 다른 줌으로 처음 접속하실 때 접속 주소가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세 칸은 저희가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 시간 안에 조를 나눠서 뭔가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모인 김에 이제 모여서 여러 과목의 교사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스팀 수업을 오늘 한번 기획을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주말간에 그 그룹별로 같이 뭐 모임을 좀 따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못 하신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강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1시간, 그리고 월요일은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스팀 수업 준비하고 그 26일 날은 발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발표 자료도 간단하게 준비하시는 시간을 가지실 겁니다. 그리고 26일에는 마지막에 그 현직 교사 및 예비 교사들이 그룹을 다시 이때 나눠가지고 전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준비한 수업은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발표하고 그 멘토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나머지 강의는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연수 중에 이제 본 줌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가능하면 들어오시기 전에 이름 쓰는 란에서 이렇게 바꾸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 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줌 주소는 이렇게 3081344401로 줌 번호로 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료집 첫 초반에 다 적혀 있습니다. 강의 참여하실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을 가능한 한 켜주시고 음소거 상태로 경청해 주시고요. 그 질의응답은 강사분들 따라 중간중간에 편하게 그 말씀하셔도 된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채팅으로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질의응답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젝트 활동 마지막 날 그리고 지금 오늘도 저녁이나 그 둘째 날 저녁 같은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 서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이 마이크가 없으면 이렇게 소통이 좀 느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마이크가 준비 안 되신 분이 혹시 있다면 그 당시에 휴대폰으로 다시 접속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그 마이크를 점심시간에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출석은 90% 이상 출석으로 그 수료를 결정을 합니다. 저희는 채점이 있는 연수는 아니다 보니까 그 패스, 페일로 나눠지게 되어 있고요. 그 부득이하게 뭐 학교 상황상 뭐 어쩔 수 없이 결석하는 경우, 뭐 갑자기 입원을 하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연수 기간 내에 보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동영상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 요청을 하시고요. 저희가 매 시간 시작하고 나서 5분, 끝나기 전에 5분 뭐 이 정도를 통해서 그 화면을 캡처하면서 출석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 로고도 다 남겨 있지만 그 상황에서 잘 듣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일 이후에 이수증 출력이 가능한데요. 이수증 출력 방법은 자료집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보시고 나중에 29일 이후에 출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현직 교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청으로 이수 내역을 다 그 공문으로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청마다 나이스 등재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일괄 해주는 데가 있고 선생님께서 신청을 하셔야 하는 데가 있고 이래서 그거는 교육청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여러분들의 연수 시간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수증을 추후에 개인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개설을 해서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요. 혹시 아직 들어오시지 않은 분 있으면 여기 QR코드 자료집에 있으니까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마지막 날 이제 만족도 설문조사 같은 거 하나 할 예정인데 다양하게 의견을 주시면 이 연수가 앞으로도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올해 지금 겨울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떻게 연수를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수 참여자들께 한 가지 권고하는 사항으로요. 저희가 2021년에도 학교에서 이제 스팀 선도학교 사업이나 스팀 교사연구회 사업을 교육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 이 사업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이제 공고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수 참여하신 분들이 그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도 스팀에 뭐 맨날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학교 올해 참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봐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도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의 승인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 관리자 연수도 저희가 추후에 진행은 하긴 할 거고요. 교사연구회도 물론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 선생님들끼리 그 그룹으로 정하셔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교사연구회 사업에도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스팀쌤.net이라는 사이트를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사이트에서 지원 드리고 있으니까 이 사이트도 중간중간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연수 강사 권장 사항으로 도서가 2권 있었는데 이거는 사전에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요. 자료집에 있으니까 22일 이동구 선생님 강의, 22일 오늘 둘 다 오늘 강의하시는 분이니까 그 22일 이동구 선생님은 현직 교원들 연수로 들어가 있는데요. 수업 설계 카드라는 걸 다 보내드렸어요. 혹시나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나중에 연수 끝나고 알려주시면 추후에라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 26일 날 하는 초등교원 연수에는 교원 만들기 재료도 다 발송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송성리 선생님께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강의를 할 건데요. 그 필수는 아니되 듀얼 모니터를 권장하고 그다음에 구글 계정이랑 크롬을 설치해 두시면 사용하기 편하다라고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프로젝트 멘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룹이 지금 8그룹까지 나눠져 있고요. 지금 이름 안 바꾸신 분들은 제가 중간에 이름을 제가 임의로 바꿔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본인들 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팀쌤.net 운영사항 같은 것들은 자료집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스팀쌤 교육을 위한 선생님들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입니다. 구축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열심히 사이트에 자료들을 올리고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싶은데요. 많이 관심 가지고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링크되어 있는 동영상 채널이 다 저희가 운영하는 스팀쌤.net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에도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머지 스팀쌤 단넷 대표 콘텐츠들이나 이 내용들은 자료집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많은 자료들이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 그 붐업이라는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수업 사례들, 수기들을 올려드릴 생각이고 교사교육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강의 영상들을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들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게시판들 활용하시고 모바일, 여기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모바일 화면이거든요. 모바일에서도 편하게 접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견 나누기라는 게시판이 있는데요. 의견 나누기에서 여러분들 뭐 제안하고 싶으신 거나 요청하고 싶으신 것들 이렇게 자유롭게 요청하셔도 되고 저희가 아래쪽에 그 배너로 이렇게 지금 이런 배너를 가지고 스팀 어벤져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활동, 도전쌤, 뭐 예비교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벤져스들을 모은 다음에 사실 여기 나오는 스팀쌤과 예비교사를 지원하는 거로 해서 나는 이제 좀 스팀 교육을 많이 해보거나 그리고 교사 연차가 좀 되니까 어벤져스로 활동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 자가 추천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같이 오셔가지고 그 자문교사 활동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전쌤은 스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 지원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비교사들은 아직 교사는 안 됐지만 나는 교사가 돼서 스팀 교육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시청하시는 게시판입니다. 네, 이 뒷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마지막 날 스팀 OOL이라는 걸 한 번 더 할 건데요. 이 관련 내용도 추후에 다시 그 중간에 쉬는 시간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 오픈랩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뒷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